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펀펀한 글쟁이와 잘살아봇의 브랜딩으로 활동하는 청년 경제가 양진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27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후기 그리고 전략을 공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주택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한 과정 그리고 그간 느낀 바를 모두 녹여내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로 동탄 C2 블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당첨됐을 때의 마음은 뭐랄까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영상으로 담아 소개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계약과 여러 일상이 바빠지면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모든 서류 준비와 옵션 고민을 끝내고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적격 심사에 통과하고 정당 계약을 마쳐서 분양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치니까 명실상부 내 집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첨된 아파트는 주상복합인데 평수는 작지만 3.4억의 분양가로 나왔고요. 비슷한 평형대의 주변 시세는 6억을 띄고 있습니다. 향후 분당선 기대, 트램 호재, 엠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동탄대로로 동탄역도 가까워서 입주 시기에 6억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해서 프리미엄은 2.6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입니다. 어떻게 20대 중반에 내 집 마련을 생각했고 왜 청약에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20대 30대 청약 당첨 전략과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운 방법, 마지막으로 무수한 실패 끝에 당첨된 소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방법을 말 그대로 모두 공개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시겠다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20대의 내 집 마련을 생각한 계기입니다. 골자는 어떻게 내가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첫 시작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과 화성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단으로 촉발한 주거정책 활동이었습니다. 많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모여서 의제를 만들고 토론하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학습했는데요. 원룸, 다세대주택, 고시원, 빌라촌,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해답이 있는가를 토론하면서 정책을 찾아서 내 집을 마련해서 주거 빈곤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시작이자 기초로 다양한 주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신이탁, 매입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 전세 등 알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방안을 알아보고 챙기기 좋은 3개 플랫폼이 있는데요. LH 청약센터, 내집다오, 그리고 마이홈입니다. 모두가 다양한 주택 공급을 익히기 좋고요. 각 플랫폼마다 강점들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약과 주거 방안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볼 만합니다. 위 3개의 플랫폼과 다양한 주거 방안을 보면서 내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처음에 2개 단지에 당첨이 되었었는데요. 용인 서천 휴먼시아와 동탄 이신도시의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서류상 수치상으로 볼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 용인 서천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적었기 때문인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는 게 확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 길을 떠나 2 단지를 모두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확실하게 기울더라고요. 동탄을 선택했는데요. 신도시의 쾌적함과 인프라 때문이었습니다. 센트럴파크, 동탄역 부근, 그리고 11자 상가, 카림 에비뉴 상권, 호수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서 너무나 살기에 쾌적해 보였습니다. 동탄은 2기 신도시로 벌써 40만 명이 정착하여 거주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를 몰랐을까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탄 신도시 임대아파트로 마음을 정하고 계약할 때 학습한 주거복지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임대보증금 및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청 주거복지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4,500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보증하고 연 2%의 이자 지원을 4년까지 제공합니다. 4,500만원을 2%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월 7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절약할 수 있으니 적은 돈으로 쾌적하게 살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임대료 10만원과 관리비 6만원 정도를 내면서 13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아파트 거주가 가져다준 가장 가치 있는 건 높은 삶의 질도 있겠지만 자신감이 가장 가치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비록 임대지만 당첨이란 성취감과 직접 내가 꾸미고 이사해본 경험이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2년 작년 여름이니까 부동산 공부는 이제 1년 정도 한 거고요. 임대주택의 거주에 만족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공부한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주택은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 머지않아 퇴거해야 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 취향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품질이 낮다는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브랜드 건설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자재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옆과 윗 호실의 이웃이 조용한 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소음에 노출되고 냄새와 흡연이 올라옵니다. 이런 주거 품질이 좀 아쉽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내 집 마련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답이었고 내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빨리 자택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보면 외관이 좀 멋진 KCC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모델로 삼아서 늘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KCC 아파트를 넘어서서 동탄역 주변에 우남, 포스코, 한화 꿈의 그린을 묶어가지고 우포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추이를 확인하면서 벼락거지에서 벗어나고자 늘 다짐했고요. 무엇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씨를 지폈던 건 거주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그냥 중국집에서 3,9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데 신혼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청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작년 동탄역 해리엇이 분양할 때인데 이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들 내 집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각인이 돼가지고 왠지 맹모 삼천지교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거주하는 환경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과 경험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었는데요. 임대주택 거주에 만족해서 멈춰서 버리면 곧 도태된다는 결론에 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지도에 표기된 수치는 제가 동탄 임대를 거주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의 상승률입니다.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57%까지 상승을 했죠.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가 1년 4개월 만에 20%에서 57%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이란 확고한 목표를 세웠는데 왜 청약을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신축, 특별공급 신설이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이란 생각을 할 때 누구나 매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해보려고 해도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2020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특히 올해인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억씩 올랐습니다. 2월에 8억, 4월에 9억, 6월에 10억. 그야말로 그냥 미친듯이 상승하는 거죠. 여러 전문가라 칭하는 유튜버들이 세금을 강하게 때리니까 다주택자들과 법인들 매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많은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로 전락했고요. 더 이상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저는 패닉바잉 열풍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습니다. 대출 규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지금 투기가율 찍으면 집값의 40% 대출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청년층이 집값의 60%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당장 전세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 청년 비율이 전체 청년층의 절반을 넘습니다. 주거빈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집값의 70%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5억 밑에 집을 찾아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결합해서 3억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괜찮은 도시에 인프라가 있는 5억 민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준과 규정이 낡아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하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에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의 규정은 너무나 낡았다. LTV 한도 상향해서 서민층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는데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5억 한도로 형성한 LTV 70% 선을 6억 내지 7억, 8억 선까지 올려버리면 그에 맞춰서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버린다. 상승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지근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언이 거절한다고 집값이 안 올랐을까요? 아니요. 엄청 올랐어요. 다 오르고 나서 지금에서야 보금자리론 한도를 찔끔 3억에서 3억 6천만원으로 6천만원 늘려줬는데 여기에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DSR을 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주택담보대출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심하게 말하면 한심한 작태를 보여줍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로 청약을 선택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란 기회란 희망이 남아있었거든요. 2022년 9월에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맞추겠다는 생각에 뭘 했냐면 작년 2022년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당시 애인한테, 지금은 배우자죠. 집을 내가 해갈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못 되니까 같이 집을 마련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난 청약을 할 건데 너가 결혼 안 해주면 나는 헤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스몰 그리고 셀프 웨딩으로 맞춰서 적게나마 결혼식을 흑자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 특별 공급 확대가 뭐길래 결혼까지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했느냐? 바로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은 가점을 따지지 않고 100% 추첨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운만 좋으면 한 번에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는 옛날에 공공분양에만 있었는데요. 많은 물량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분양에까지 7%에서 15%까지 공급하기로 확대됩니다. 또 공공분양도 기존 20%에서 25%로 공급 비율이 확대됐는데요. 이러면 아파트 100세대를 공급할 때 25세대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점이 필요가 없는 세계 최초 특별 공급과 일반 정약 추첨제를 결합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점자가 당첨될 유일한 방법은 추첨제거든요. 가점이 18점이었기 때문에 가점으로 싸우면 택도 없었던 겁니다. 추첨제 물량은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인 경우에 25%를 공급하고요. 85제곱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됩니다. 인기가 많은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는 100% 가점제고 85제곱 초과는 50%가 추첨제입니다. 이 추첨제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을 도전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들어보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민간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단지가 여기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4.6억 원이란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는데 주변 시세가 10억 원을 넘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 자금 마련도 용이하고요. 매매하는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하락이나 조정장이 와도 프리미엄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대방이나 과천지정타나 로또 청약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약이 자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용이하냐? 이걸 따져보면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에서 20% 그리고
중도금은 50%에서 60% 정도로 구성합니다. 잔금은 30% 내외고요. 필요한 자금을 계산한 걸 왼쪽에 보면 3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기준일 때 계약금 10% 그리고 자녀 중도금 20%만 있으면 대체로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 돈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분양가는 3.4억인데 나중에 아파트 시세는 6억 선을 바라볼 수 있고 프리미엄은 최소 2.6억이니까 결국 내 돈 1억 원을 들여서 2.6억 원을 버니까 260%의 프리미엄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금 마련도 용이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20대에서 30대 저가점자분들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보면 일반 공급 추첨제 물량,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줍줍, 그리고 분양 전환 공공임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5가지나 방법이 있는 거죠. 먼저 일반 공급 추첨제 물량을 소개해봅니다.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규제의 정도에 따라 청약에 추첨제 물량이 나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면 추첨제 60%, 초과면 100%.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면 추첨제 25%, 85제곱 초과면 추첨제 70%가 있고요. 인기가 많은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85제곱 초과에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붉은 색상을 띠는 곳들이 투기 과열 지구이고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곳이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바탕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거주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이런 구간을 지역을 찾아서 청약에 나오는 단지를 관심 깊이 지켜보다가 추첨제 물량이 있으면 지원하면 됩니다. 가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입니다. 이건 초기 모집이나 예비 입주자 모집이냐에 따라서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동탄 4개 단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보면 만 19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제였습니다. 알아둘 점은 의무 거주 완료 시에 분양으로 전환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라 10년 공공임대면 조기 분양 시 5년에서 늦으면 10년까지 반전세로 거주하고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알아보는 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특이한 점은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1단계 물량과 2단계 물량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가점 경쟁도 다릅니다. 1단계는 소득,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를 보고 2단계는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이 들어갑니다. 만점일 경우 만점자끼리 추첨이고요. 알아둘 점은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모기지론 대출이 의무입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대출 금액에 따라 미래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쉽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자격 대상자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결 당첨이 쉬운 편에 속하고요. 단점은 소득 제한이 좀 까다롭고 46제곱에서 58제곱을 넘지 않는 소형 평수 위주입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기도 하지만 시세 차익 공유라는 양날의 칼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가점자로 내 집을 마련하기에 매우 용이한 방안이고요. 특히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차선 청약이 열리는데 여기 괄호친 곳들이 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입니다. 숫자 기준은 일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당첨된 방법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당첨 방식은 100% 추첨제이고 공공 분양의 경우 물량의 25%, 민간 분양의 경우 현재 7%에서 15%의 공급량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안을 보면 민간 분양 공급 물량을 10%에서 20%까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당첨될 확률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관련해서 올린 영상을 참고하여 자격을 갖추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제도는 우순위 청약입니다. 미분양이나 줍줍에 적용되는데요. 역시 당첨 방식은 100% 추첨제이고 신청 자격은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까다롭지 않고요. 알아둘 점은 규제 지역에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적용이란 아주 작은 사항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참고해 보시고요. 얼마 전 나온 위례 무순위 청약의 경우 8,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다시피 해당 건설 지역자 다수가 신청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정말 희박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20대 중반으로 청약 당첨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부동산 보는 눈을 키운 방법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매매든 청약이든 임대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한데요. 눈을 키운 방법으로는 크게 입지 확인, 그리고 발품 팔아 방문해보는 임장, 관련 있는 독서, 그리고 네이버 카페와 유튜버, 과거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입지입니다. 집은 결국 입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크게 일자리, 교통, 상권, 학교, 자연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의 경우 직주 근접이라는 용어와 삼성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처럼 일자리가 풍부한가 아닌가에 따라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판교, 수원, 망포 쪽에 있는 삼성을 들 수 있는데요. 다음 학교 및 교육체계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자녀에게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의 근접 유무가 중요합니다. 학교가 가까운 경우 초품화, 중품화 등으로 칭하면서 주거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상권과 자연 환경입니다. 스타필드, 백화점, 대형마트, 근린상권, 호수, 바다, 산, 공원 등 상권과 자연 환경이 주변에 잘 형성되어 있다면 정말 좋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건 교통망입니다. 수도권 등지는 역세권 유무에 따라 교통망이 입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과 거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데요. 요새 역세권을 넘어서서 큰 화두로 떠오르는 GTX 논란들을 보면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GTX역이 생긴다는 소식만 들려도 집값이 들썩이죠. 임장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도나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이야기 말고 직접 가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끼는 바도 다르고요. 제가 커뮤니티의 비건에 청약을 넣지 않았던 단지가 수원 영통, 망포 일대의 아이파크 캐슬이었습니다. 당시 떠드는 말로는 역까지의 거리가 멀고 왼쪽 하천 지역에 정비가 덜 되어 있으며 일자리 단지가 가까이 있어서 거주 환경이 우려스럽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과는 35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현재 2배 이상의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로또 단지로 부상했습니다. 위 1, 2단지가 10억에 가까운 실거래가를 찍었는데 3단지의 분양가를 보면 4억에서 5억이거든요. 실제 임장을 가보니까 카페 거리나 수변 공원 그리고 상권과 대로변이 정말 깔끔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려했던 일자리 단지도 직접 가보니까 쾌적하게 도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학교도 공원도 가깝고 일자리 근접이란 큰 장점도 있는 위치였는데 제가 입지 보는 눈이 부족했고 직접 임장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판단하기 어렵거나 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면 임장에 다녀오는 걸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부동산과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하기 좋았던 책을 짚어봅니다. 책을 살 때 이것저것 담다 보면 권당 15,000원대의 가격이 비싸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 정보나 지식을 만원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엄청난 효율과 가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라딘이나 예스24의 중고 서점으로 저렴하게 책을 구비해봐도 좋습니다. 지식을 쌓기에 이 네 권이 가장 좋았기에 추천해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부하기 좋은 네이버 카페와 유튜버 추천입니다. 위에 태그를 보면 여러 적었지만 4개 사항으로 압축해본다면 네이버 카페 내집 장만 아카데미와 내집 마련 스쿨 청약홈 그리고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너나위 아는 선배를 픽해볼 수 있습니다. 내집 장만 아카데미는
부동산 관련 정보 공유가 정말 활발하고 청약 단지들의 공지가 올라와서 습득하고 소통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내 집 마련 스쿨 청약홈도 위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습득하기가 정말 좋고요.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경우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편입니다. 개념을 천천히 쌓아가기가 좋은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음악 대신에 영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쌓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튜버 너나위는 아는 선배 컨텐츠로 접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경우 상담을 하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요. 종종 20대, 30대가 배우기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 상황에 대입해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4개 사항을 추격해서 카페와 유튜버를 추천해 봅니다. 어느새 마지막 파트입니다. 무수한 탈락 끝에 청약에 당첨된 후기인데요. 예비 당첨으로 추천 문턱까지 밟고도 탈락해 보았고, 무수한 탈락에 기대도 안 할 무렵 청약 도전 8, 9개월 만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후기로 먼저 도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집을 구해서 결혼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현실에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청약에 도전하는 걸 추천해 보는데요. 아래는 2020년 10월부터 21년 5월까지 8개월의 기간 동안 탈락했던 단지들입니다. 임대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남 위례 A3-3부터 덕은 호반서미까지 28개 청약에 탈락하거나 우주 예비를 받았거나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29번째 청약인 특별 공급일이 제 생일이었던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에 당첨된 건데요. 운이 좋다면 바로 당첨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무수한 탈락 끝에 당첨을 맛봅니다. 그러니 사례를 보아 꾸준히 도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후기 2번째는 비선호 타입과 평수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공급하는 면적이 8호제곱, 74제곱, 55제곱이 있다면 당연히 55제곱의 비선호 타입을 지원하는 게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특별공급, 특히 세계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이상하게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종종 비선호 타입이나 적은 물량에 많은 경쟁률이 몰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눈치 싸움의 영역인데요. 그래도 보면 52타입 세계 최초 공급 최저 경쟁률은 8.4대 1, 58타입 세계 최초 공급 최저 경쟁률은 146대 1이었습니다. 17배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는데요. 면적별 일반 공급 최고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고 7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즉 결론은 비선호 타입과 평수를 노리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후기 3번째 사항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점입니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단지 당첨을 생각하고 지원했다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크게 낙담하고 멘탈이 왕왕 흔들립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막막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분양 소식은 안 나오고 예비 추천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크게 아쉬웠던 만큼 정신을 차리기가 좀 힘들기도 했고요. 결국 꾸준한 도전을 위해서는 단단한 멘탈이 필요하고요.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해서 비인기 타입까지 지원하는 선택사항을 넓히면 당첨에 한층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후기로는 현재 느끼는 감정입니다. 큰 기쁨과 마음의 안정, 이에 따라오는 여유로움인데요. 부동산과 청약을 공부하면서 알면 알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불안감과 스트레스들은 쌓이다가 당첨과 계약할 때 모두 쉽게 내려갑니다. 힘내라는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27살로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또래들보다 생각하거니와 3년에서 5년은 앞서고 주택에 관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첨이 되면 엔돌핀이 쏟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요. 일상이 바뀝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당장 가진 돈이 적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격부터 우선 만들고 정보를 찾아가면서 꾸준한 도전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해봅니다. 오른쪽 문자 내역을 보면
저도 무수히 예비 당첨되고 문턱을 밟고 떨어지기도 하고 낙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당첨이란 빛들 날이 꼭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맺어봅니다. 20대, 30대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으로의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청년경제가 양진영, 잘 살아보세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실리적인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